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영상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의 다섯 번째 장인 멀티태스킹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 멀티태스킹 능력을 요구받고 있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것을 부추긴 것 같은데,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제 간 연결성과 접근성 두 가지가 모두 늘어나면서 높아지면서 한 기기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동시에 또 이메일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확인하고 심지어 핸드폰을 손전등으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런 태스크들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이렇게 멀티태스킹 환경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뇌도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그 반대죠. 컴퓨터나 핸드폰처럼 멀티태스킹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푸시 알림이나 배지 경고 같은 요소들이 우리의 주의를 지속적으로 가로채면서 인지적 부담, 아까 말씀드린 인지적 피로, 커뮤니티 패티그를 계속 부담시키는 굉장히 부정적인 환경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멀티태스킹에 극도로 서툴고 극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멀티태스킹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때로 보통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사람들을 효율적이다, 그다음에 능력치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과학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도로 드물며 5% 정도 슈퍼 멀티태스커라는 라고 이 책에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극도로 드물고 슈퍼 멀티태스커도 한 가지 분야에서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굉장히 뛰어난 멀티태스킹 능력을 보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멀티태스킹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친구랑 전화를 하면서 글을 쓸 때 그 글의 주제에 맞는 단어와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장을 막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정도로 멀티태스킹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꽝인 사람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만약에 평소에 나는 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못하지? 나는 왜 일의 능률이 높지 않지? 라고 스스로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은 내가 못하고 있고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멀티태스킹, 즉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우리는 컴퓨터와 핸드폰과 다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챕터여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뇌는 이제 본질적으로 한 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목표가 늘어나는 때는 인지조절 병목, cognitive bottleneck이 발생하면서 선택 반응 시간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증가하고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 두 가지 작업이 전전두엽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한 작업을 수행한 동안은 다른 작업이 지연됩니다. 사실 컴퓨터도 멀티태스킹의 그 환경이라고 했지만 컴퓨터도 사실 이런 두 가지 작업 스위칭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작업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연산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 컴퓨터도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입력의 전환을 빠르게 하는 그런 연산을 통해서 마치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뇌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이 뇌 속에 이제 입력됐을 때 한 가지 전전두엽에서 한 가지 목표만 작업을 시작을 하고 나머지 작업은
지연시켜놓고 보류해놓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뇌에 또 에너지가 있겠죠? 이때 추가적인 정신적 비용을 과제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아서 T 저실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의 연구 중에 마음 가춤새와 시점 이동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과제 전환 비용에 대한 내용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실험 참가자들에게 숫자 6을 더하는 목록을 주고, 또 한 목록은 숫자의 그 각 목록에서 숫자 -3을 빼도록 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 목록을 줬는데, 첫 번째 목록에서는 각 숫자에 +6을 하고, 두 번째 목록에서는 각 숫자에 -3을 하도록 하는 연구였고,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 실험은 뭐였냐면, 그 한 목록이 주어지고 각 숫자에 첫 번째 칸에는 +6을 하고, 두 번째 칸에는 -3을 하고, +6, -3, +6, -3을 번갈아 하면서 실험자들에게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은 +6만 하면 되고 -3만 하면 됐는데, 세 번째 실험에서는 +6, -3, +6, -3을 번갈아 가면서 했어야 되는 거죠.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6을 쭉 하고 -3을 쭉 하는 것에 걸리는 시간보다 같은 실험자가 +6, -3, +6, -3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단일 연산을 수행할 때마다 두 연산을 번갈아 수행할 때 완료 시간도 증가하고, 시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의 오류가 나올 확률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 자체가 멀티태스킹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이제 단순히 숫자 이런 실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을 일찍이 깨닫고 이것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CEO는 한 작업자가 모든 생산 과정을 한 사이클을 담당하는 것의 비효율성을 보고, 각 공정을 84단계로 세분화하여 한 작업자에게는 한 단계만 맡기도록 이 작업 공정을 완전히 되바꿨는데요. 한 작업자가 단 한 개의 프로세스만 담당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산 시간이 굉장히 크게 단축되었다. 그래서 이 포드 회사가 자동차 회사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로 아직까지 역사에 남아있죠. 이 자체도 사실 멀티태스킹을 높게 보지 않고, 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하게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생산 능력을 효율화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 아서드 T 저실드의 연구의 그 제목이 마음가춤새였잖아요. 이 마음가춤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가춤새는 영어로 멘탈셋인데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경우에 그렇다면 전환 비용이 크고 어떤 경우에는 전환 비용이 비교적 적은 그런 현상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연구를 또 논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크고 작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멘탈셋이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의 과제가 서로 중첩되거나 간섭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 두 가지 과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결과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이때는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서 전환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두 개의 과제가 서로 전혀 다른 인지적 요구를 가진다면 간섭이 줄어들어서 전환 비용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한 과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 -3을 번갈아 하면서 하게 하고, 한 과제에서는 한 숫자 목록에는 +6만 하게 하고, 또 다른 목록은 어떤 단어를 주면서
그 빈칸에는 그 단어의 반이어를 적게 하는 그런 실험 태스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플러스 6과 마이너스 3은 서로 굉장히 비슷한 과제죠. 그러니까 중첩이 크고 간섭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전환 비용도 훨씬 커서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나타날 텐데 두 번째 태스크에서는 이제 한 가지에서는 계속 플러스 6만 하면 되고 한 목록에서는 반이어만 계속 생각하면 되니까 사실 이 두 가지 태스크는 중첩이 굉장히 적고 간섭도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숫자 42의 반이어라는 개념 자체를 떠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플러스 6 마이너스 3을 번갈아 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플러스 6만 하고 한 단어의 반이어만 계속 떠올려야 하는 사람들이 이 태스크 전체를 번갈아 가면서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적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여하고 있는 게 멘탈셋, 마음 갖춤새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뇌는 왜 멀티태스킹에 취약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의 CPU는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멀티스레딩이라는 능력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멀티스레딩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서 멀티스레딩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동시에 멜론을 켜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웹 브라우징을 하면서 동시에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까지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취약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멀티태스킹에 필요한 CPU 같이 완전한 병렬 처리 능력을 우리의 뇌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연산을 아예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신 우리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스위칭, 전환해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뿐인 거죠. 멀티태스킹을 잘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환을 더 빠르고 효율적이게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때마다 전환 비용을 줄이는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인지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길이고요. 이 전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 갖춤새, 멘탈셋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 그 두 가지 작업이 가급적이면 간섭되고 중첩되는,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멀티태스킹의 그 작업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 챕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정지와 억제 과정 그리고 이 생애 주기에 걸친 인지 조절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